고위 공직자들과 또 국회의원 등등의 지난해 재산 변동 상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민을 대표하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합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자 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이 신고된 내역이 공개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14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9.4%, 80% 가까이는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재산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토지와 건물은 늘어났습니다. 2억에서 10억 1천만 원, 3억 6천만 원에서 6억 100만 원. 그런데 그 이유는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부지 매입과 주택 매입에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같은 재산은 늘어난 겁니다. 당연히 예금은 줄었습니다. 15억 5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으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지출되면서 예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전부 20억 7천만 원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 전해와 비교해서 1억 2천만 원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역시 증가된 부분은 평균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집이 없기 때문에 퇴임 후에 사용할 새 사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금이 줄었고 또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분명히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억 7천만 원 네. 대통령의 재산이긴 하지만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사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 땅과 토지와 건물을 이제 사로 샀는데 이것도 퇴임 이후에 시골에서 지내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아무리 지금 LH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성내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비난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내역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그런데 재산 증식이 되지 않은 경우 이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실은 재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3억 원이 줄었고요. 주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사실은 남양주에 토지를 사서 지금 여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 그 부지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근이라고 해서 이 도로가 개통될 경우 땅값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내역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재산이 많지도 않고요. 3억 8천만 원 신고를 했고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고 또 실제 집이 없어서 남양주에다가 퇴임 이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부분 이제 저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로망이 그런 겁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서울에서 너무 멀리 가면은 오가기도 어려우니까 서울 인근에 좀 땅을 사. 저도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어요. 땅을 네. 사서 노후에 시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에 좀 잡초도 좀 심고 뭡니까 좀 심어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로망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 저 비난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그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런 땅 아닌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럼 고속도로에서 멀리 있는 데다가 산속에다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건 집을 지을 수도 없으니 이거 좀 지나친 비판은 적절치 않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집을 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는 있겠으나 최재성 수석이 집을 산 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기 전에 산 거예요. 네. 국회의원 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후 대비용으로 주택을 위해서 토지를 사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앞서 박창원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황이 어려우면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빈익빈 부익부 극대화의 관건은 토지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정부 보셨습니까? 더하고 덜할 뿐이 다 실패했습니다. 네. 왜 그런지를 아는 거죠. 공직자들은 특히
지방의 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그들은 투자, 국민들 볼 때는 투기가 이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위공직자만 그렇습니다만 중하위 예외가 아닙니다. 민간인들 더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마침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아예 공식화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이번에 여야가 원포인트 개헌하십시오. 토지 공개념 해야 됩니다. 투기로 번 돈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온 나라가 살아있는 모두가 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네. 결국은 모든 정책이 실패해버리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공익을 가장해서 사익을 편차는 이런 시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괜찮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이번 선거 끝나고 난다면 1년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거 다 빼고요. 무슨 기본권이라든지 뭐 권력도 다 빼고 부동산 문제만 해가지고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초과 이익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의 토지 광풍, 토지 광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위해서 정말로 원포인트 개헌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광풍,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이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높이는 데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과 또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재산도 공개가 됐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 등등은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재테크 재능이 매우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재산 내역을 보니까요, 다주택자들 여전히 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택수를 줄인 의원들도 있었는데 주택을 처분한 게 아니라 이 용도를 변경해서 보기에만 주택수를 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테크 방법을 정말 전문가 뺨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잡을 만한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더 모르는 거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압니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왜 모릅니까? 알아도 손을 안 쓰는 거죠. 알아도 손을 안 씁니다. 왜? 손을 쓰면은 그 후유증이 자신한테도 올 수도 있고, 자기 지역에 손을 쓰게 되면은 여론 것도 안 좋아요. 그 네. 지역에 이른바 집이 있는 사람들, 토지가 많은 사람들, 부자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역은 빼고 딴 데 하는 거는 찬성,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공직자, 고위공직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좀 꼼꼼합니다. 네. 그리고 평생 공무원으로 갈 사람들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잘못해버리면은 지장도 많고요. 또 오히려 많은 그 어떤 그 책임을 질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한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없이 정치하는 사람 봤습니까? 몇 명 안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돈을 숨기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정보 다 얻습니다. 어디서 뭐 할까요? 자신이 사기는, 그러니까 뭐 아내, 처갓집, 할아버지 집, 삼촌, 오촌, 아저씨 집 투기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정보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신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보다 혜택도 앞으로 받을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전혀 처해 있는 정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다르지만은, 오히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또 4년만 하고 난다면은 공무원 안, 국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역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의 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로 또는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는 그만큼 소홀한 것이고, 네.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서야도 하는 거거든요. 이제서야 일단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투기 3법을 막기 위한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뽑아야 되는데, 또 우리 정치 그런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 출마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네. 줄 서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고, 또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가장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거의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랐다. 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 문제가 안 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투기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래서 촉구하고 싶은 거, 여야 물이 맞대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십시오. 그만이 유일한 캐돈남마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 법적으로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니까요.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의 재산이 500억이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914억 원이었고요. 박덕흠 의원도 559억 원이 넘었는데 뭐 이 두 사람 지금 무소속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이해충돌 혐의, 의혹 등등을 받으면서 결국 논란이 휩싸이자 그 당을 탈당했는데 사실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그쪽이기도 하죠. 게다가 뭐 논란을 빚으니까 탈당은 했습니다만 소속 정당에서도 정당한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국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LH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만시지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김영란법에 이해관계 충돌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네. 만약에 이해관계 충돌법이 있었다라면 LH 임직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빠른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봉민, 박덕흠 두 분 얘기하셨는데 이분들도요 논란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때 한 분은 해당 상임위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몇백억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이해관계 충돌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분이 탈당했어요. 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 탈당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탈당시킬 정도로 이분이 잘못한 거라면 국민의힘은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법 빨리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탈당하면 끝이에요. 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LH 문제 터지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하기 바쁘지 정작 국회에서 왜 이해관계 충돌법을 갖다가 못 만들었는지 왜 아직 안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볼 게 아니라 제 할 일 좀 잘해라. 그동안에 김영란법에서 얘기했던 이해관계 충돌법을 하루속히 여야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다른 법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 충돌법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 이해충돌 방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국회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부분보다 또 차기 잠룡들 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의 재산 상황은 어떠한지 이 부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까지는 검찰총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됐는데 6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0억 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억 원으로 밝혀졌는데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거의 70억 가까운 재산인데 사실은 검사도 월급쟁이, 이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재산을 모으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의 재산이 합산되면서 이렇게 집계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은 입장이 어떨까요, 교수님? 사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3천만 원인가 밖에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뭐 돈 많은 부인 만난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사실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처가에서 온 돈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처가의 재상증식 논란 이 부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표를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70억 때문에 사실은 그 70억 이면에 있는 처가 재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민적 검증이라고 하는 또 곤란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돈 많은 부인 만난 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것도 있다.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검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어떤 그 정치인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뭐 해명과 여러 가지 또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 현황을 보니까 절반가량이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아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장을 뒤흔드는 것들이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뭐 대권 주자라든가 연관이 있는 주식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주식 시장이 들썩들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기 대권 도전 위해서는 이 주식에 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에서 나와서 여야의 정치 공방 핵심에 있을 경우에는 주식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네. 테마주가 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늦어버리죠.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신고한 재산이 한 29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아파트, 성남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유가증권이 한 10억 정도, 나머지는 뭐 콘도 회원권, 성룡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집은 한 채거든요. 나름대로 부동산 투기 안 한 건 천만다행인 것 같고, 또 공직자라고 해서 뭐 부동산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건 더 좋은 네네. 거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 정도는 건강한 의미에서 주식 투자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에 무슨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네. 돈을 단기 투자를 했는데 단타로 뭐 수십억을 벌었다. 이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생각했던 국민을 배신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선 주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좀 관리하리라고 믿고요. 이재명 지사가 생각보다도 돈은 많네요. 29억 정도 신고를 해서 부동산 투기만큼은 좀 이재명 지사도 철저하게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